계곡으로 산으로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배낭을 메고 여기가 어디야? 이 남자분 여행 중이신가 본데요.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아직 멀었어. 아, 좀 빨리 좀 와라 좀.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는 거야? 아빠, 나 힘들어. 아, 가족들도 함께였군요. 아빠, 벌써 2시간이나 걸었어. 민영아 힘들어? 민영 아빠 있잖니 어렸을 때 산은 있잖니 막 2개를 막 넘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다. 알았지 우리 아들? 말이나 못하면 이런 거는 2번만 했다간 발바닥에 불나가고 기절 초풍하겠어 진짜. 근데 이게 펜나 남들이 이 사람아 나 무전여행이다 배낭여행이다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지 알아? 아이고 너무 시끄럽겠나? 몰라. 나 진짜 더는 못 걸어. 먹고 가는지 안 먹고 가는지 두고 가는지 마음대로 해. 너는 왜 안 줘? 내가 당신 어떻게 얻고 가니? 60km 넘는데. 가자. 빨리 쫓아와. 아무래도 좀 특별한 여행지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조금만. 모험심 강한 아빠 때문에 가족들 고생이 심하네요. 아저씨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아저씨. 결국 아빠가 지나가는 차라도 잡으려 나서 보지만은 그게 쉬울 리 없죠. 오케이 온다. 제발. 자 제발. 이번에도 실패하고 마는 건가요? 아저씨. 선생님 한 번만요. 제발. 아, 표정을 보니 차를 세워준 모양이야. 다행이다. 무더운 날씨에 아기까지 데리고 도로 위를 헤매는 가족. 그 기막힌 사연을 만나봅니다. 운 좋게 차를 얻어 탄 만철 씨 가족. 휴게소에서 내리는데요. 죄송합니다. 도움 못 드려서. 아닙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세요. 만철 씨 가족의 행선지와 차가 가는 방향이 여기까지밖에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진짜 제대로 안 되네 오늘. 이제 어떡해? 뭘 어떻게 이 사람아 다른 차평 알아봐야지. 아빠, 우리 밥은 언제 먹어? 민용아, 밥? 아빠는 어릴 때 있잖니, 그냥 하루에 한 끼, 딱 그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농사 짓고 그랬다. 좀 참어. 남자가 참아줘야지 이럴 때는. 만철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나 본데요. 잡아야 되는데 빨리. 밥 먹자 민영아. 배고파 죽겠다 그냥. 여보, 가자 그래, 가자. 아니 여보. 말도 안 돼.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만철 씨 밥이라도 거하게 사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민영아, 엄마가 맛있게 금방 끓여줄게. 아니 휴게소까지 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건가요? 그나저나 만철 씨는 어디 갔나요? 짜란 김치가 왔어. 휴게소 김치. 여기 휴게소 김치 엄청 맛있는 걸 내가 알고 있지. 휴게소 김치. 여보, 야 휴게소 김치. 김치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긴 이 사람아. 아직까지 그렇게 세상이 야박하지가 않아요. 김치만 있는 게 아니야. 짜자잔. 단무지. 네 거야. 단무지엔 우동인데. 아빠, 우리도 우동 먹으면 안 돼? 민영아,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써? 그리고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은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 알잖아 너. 민영이 누구 아들? 그렇지, 아빠 아들. 야, 어디 한번 볼까? 현대판 자린고비인가요? 참 지독하게 돈 안 쓰는 만철 씨입니다. 자, 따따, 뜨거. 보아니 무전여행주인 것 같은데 대체 어디를 가려고 이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거면 아이들이라도 집에 두고 오던지. 자린고비 아빠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빠, 나 더 먹고 싶어요. 아유, 그냥 조그만 게 먹기는 엄청 먹네 정말. 아이고 참. 민영아, 너무 많이 먹으면 배 땡겨.
다 먹었으면은 저기 있잖아. 저기 가서 놀다 와. 어? 그래, 저기 가서 놀다 와. 이따 부를게. 어? 야, 얼굴. 그런데 이 부부 볼수록 좀 수상합니다. 여보, 왜? 우리 오늘도 노숙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노숙이라니요? 무전여행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 모양이군요. 무슨 일일까요? 아휴, 우리 민동이. 우리 민동이도 집에 가고 싶지? 우리 오늘은 꼭 집에 가자. 아유, 우리 민동이. 이 가족에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처음 만든. 만철 씨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줄 알았더니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정말 죄송한데요. 처음 뵙는 분한테 정말 염치 없지만 좀 차비를 빌려주신다면은 제가 꼭 집에 갈 차비를 구해야 할 처지에 화장실에서까지 연습을 하는 만철 씨. 참 아니, 뭐야,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닦고? 아씨, 저기 아저씨. 잠시 후 저기. 열심히 연습한 대로 또다시 차편을 구하러 나선 만철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처음 뵙는 분이지만 정말 죄송한데 저희 식구들 요 앞에까지만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휴게소까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아니 지금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연락해서 도움받을 사람 하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집에 갈지 걱정이네요. 아무도 안 태워주네. 우리가 안 불쌍해 보이나? 아니야. 내가 봐도 당신은 영락없이 아주 그지같이 생겼어. 딱 봐봐. 이 민영이 더 심하고 얘는 완전 뻗어. 그냥 그지가 와서 당신한테 돈 주고 할 판이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좀 해봐. 더워 죽겠어. 나 찾고 있잖아. 지금 기다려봐. 바로 그때 스탑. STOP. 만철 씨 다른 운전자를 찾은 모양입니다. 애들 때문이라도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할 텐데요. 저기 선생님. 네. 잠깐 문 잠깐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저 죄송한데요. 저 처음 뵙는 분한테 염치 없지만은 저희 가족 좀 차를 놓쳐가지고요. 요 앞에까지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저희를 좀. 힘드시겠네요. 얼른 타세요. 감사합니다. 중년의 여성이 고맙게도 가족을 태워준다네요. 뒤로 타 뒤로. 아니 앞에 타. 괜찮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행히 죄송한데 마음 좋은 분을 만나 저기 땡볕에 걷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멀리까지 방향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결 여유를 찾은 듯한 가족. 엄마, 이거 뭐야? 너 사탕 좋아해? 먹어도 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괜찮아요. 먹어. 아니 진짜. 그런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예, 저희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요. 울릉도 근처에 있는 그 미리도라고요. 예, 저는 그 배 타고 고기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은 그 어부라 그러죠. 네. 일하는 사람 아니고 선장이에요. 선장. 그랬군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멀리서도 오셨네.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이라고 나선 건데 배나 하나 딸랑 빼고 그냥 싹 다 도둑 맞았지 뭐예요. 아이고,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군요. 어린 아기 모습에 절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얼마 후 정자 씨의 차에서 내린 만철 씨의 가족. 사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 울릉도 그 미리도라고요. 예. 도움을 준 분에게 신세를 갚으려는지 만철 씨가 주소와 연락처를 건넵니다. 좀 더 여유가 되면 더 드리고 싶지만 뱃삭이나 될런가 모르겠어요. 아니다. 제가 차라리 배 편을 끌어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신세 주면 안 되죠.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바로 돈 붙여드릴게요. 네,
계좌번호로 제가 그냥 이자 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기가. 아, 예. 휴가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예. 너 참 사탕 가다가 먹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겠습니까? 생면부지 남을 믿고 주머니를 털어 차비를 마련해준 정자씨. 만철씨 가족 이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남을 도와주고 나니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정자씨입니다. 그날 밤 정자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로 향하는데 만철씨네 집이 어딘지 무사히 도착을 했을지 궁금했던 정자씨. 주소를 검색해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만철씨가 준 주소가 없다는데요. 감쪽같이 속았네. 내 돈 30만 원. 만철씨가 준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에 분한 마음이 듭니다. 경찰서죠? 예. 제가요. 신고했겠는데요. 예. 제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기가 막혀서. 며칠 후 사실 박만철의 가족은 8년째 같은 거짓말을 계산 해왔습니다. 숙조 한번 해볼까? 아빠 다음 너 다음 엄마야. 자, 한번 최대한 불쌍하게. 와, 정말 이 서울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더 불쌍하게. 저희가 이렇게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 아니 어떤 아줌마가 저렇게 아빠! 우리 꼭 이거 해야 해? 뭐? 뭔 소리야? 진짜 하기 싫은데. 자, 야,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 그냥 얘기하는 거야. 몰라, 짜증나! 야, 민혁아, 에이 참 아이한테 부끄러운 부모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사회 굶고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그랬어. 어떻게 하자고. 밀당이라도 벌어야지. 오늘 여관 방세라도 낼 거 아니야. 알았어, 연습 한번 해봐. 아, 어렵다. 아이까지 데리고 거짓말을 하다니 모아서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서운한데요. 이런 짓을 못하고 저러지도. 그때 뭔가를 보고 놀라는 만철씨. 아이, 가, 빨리 쭉. 여기 잠시만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군요. 안녕하세요. 잠시 검문 검색 좀 있겠습니다. 아, 맞네 이 사람들. 애기도 있고. 예, 저희 얘기 맞는데 왜 그러시죠? 잠깐 저희 좀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신분증이요? 네. 부부는 마침내 경찰에 잡히게 됐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가상의 섬에 산다며 온 가족이 히치하이킹으로 차비를 얻어내는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는 이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내용과 조심하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대부분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곤 했지만 결국 신고로 일행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행을 잡고 나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후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온 정자씨. 그런데 말이 안 돼. 아니, 애들을 벌써 보호자가 데려갔다고요? 네, 그 남편 쪽은 뭐 사소한 일로 수배됐던 거라 금방 조사받고 풀려났어요. 애들은 그 길로 와서 데려갔고요. 근데 경찰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답니다. 박만철은 풀려나자마자 또 같은 사기를 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자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있어. 있는 수밖에 더 있어? 애들 걱정돼서 그러지. 사기를 치려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정자씨.
그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박만철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슬픈 표정 해봐. 좋았어. 잘했어. 그냥 저기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귀여운 거. 해봐. 야, 더. 원래는 꼬라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에 너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 불쌍한 거 한번 해봐.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봐. 아빠 보고 해봐. 좀 더. 야, 슬프고. 기가 막히게도 여전히 아들 민영에게 사기극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수백 건으로 구속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편만 풀려나게 됐는데요. 남편 씨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마지막 행적을 추적한 결과 멀지 않은 숙박업소에서 씨와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와 아이들에게서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지금 올라간 손님이요. 혹시 애들하고 같이 있나요? 네. 근데 왜 그러세요? 혹시 애들 엄마 친정 식구 쪽 되세요? 예? 그건 또 무슨... 아니 방어되면서 그러더라고요. 모텔 주인의 얘긴 이랬습니다. 손님! 남자가 어린애들만 데리고 모텔을 찾아온 게 수상했던 주인. 깎아주셔서. 박만철과 가족을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기 사장님. 네. 아, 사실 정말 이런 얘기하기 진짜 부끄러운데 제가 그 애들 엄마하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애들 데리고 모텔에 피신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 찾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못 봤다고 모른다고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만철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은 모텔 주인. 그런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고생하더라고. 사실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낫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박만철.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그 시각 만철과 아이들은 모텔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탈해 보이는데요. 아빠! 엄마는 언제 나온대요? 아니 세상에 박만철 부부에게 이렇게 큰 아들이 또 있었군요.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집행유예인가 뭔가 나올지 모르겠다. 아빠, 아니 이제 우리도 엄마 나오면 이제 우리도 이런 시조 그만하고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봐요, 네? 진짜. 야, 아빠는 이 짓 하고 싶어서 하냐? 너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서운하지. 8년째 사기극을 벌이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큰아들인데 잠시 후 네, 누구세요? 아이들이 걱정됐던 정자 씨가 박만철 가족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대체 어쩌는 걸까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 씨는 공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직장을 잃으면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던 씨는 돈이 떨어져 살고 있던 집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자 아이들과 거리를 떠돌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한 거짓말로 돈을 구하게 되자 그 후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씨 아내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벌려다 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이 생겨 수배자가 됐던 것입니다. 누군들 희망 없이 살고 싶겠습니까? 박만철 가족의 사연에 피해자들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박만철 가족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니 이제 길 위를 헤매고 있는 이 가족을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길 바라봅니다.